여러분은 흡혈귀 전설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역시 드라큘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피에 미친 흡혈귀가 아니라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야만 했던 비운의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흡혈귀의 대명사 드라큘라로 잘 알려진 블라드 3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으로 널리 알려진 블라드 3세는 1428년에서 1431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라드 3세의 아버지인 블라드 2세가 트랜실베니아에 머물던 당시 태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루마니아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받아 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라드 2세는 드래곤 기사단의 일원으로서 이런 오스만 제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블라드 3세가 6살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 블라드 2세가 왈라키아의 공작이 되었고, 블라드 2세는 이때부터 블라드 드라쿨로 불립니다. 드라쿨은 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별명이었던 드라쿨을 변형시켜서 블라드 3세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곳에 종종 드라쿨레아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드라쿨레아는 용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드라쿨레아라는 별명이 현재 흡혈귀의 대명사로 불리는 드라큘라가 되었는데요. 블라드 3세는 이 드라쿨레아라는 별명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여러 공식 문서에도 이 서명이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곳에 볼모로 잡혀가기도 했는데 블라드 3세와 그의 막내 동생인 라두 3세가 오스만 술탄국에 동시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오스만 술탄국의 지배자와 왕족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가들은 아마 이 당시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블라드 3세를 잔혹하게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생이었던 라두 3세는 오히려 오스만 제국에 너무 적응을 해버린 나머지 굉장히 열정적인 오스만 제국 신봉자가 되었으며, 이후에는 형인 블라드 3세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중 블라드 3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신의 형인 미르체아 2세와 아버지 블라드 2세가 당시 왈라키아에 있던 귀족들인 보야르들의 배신으로 끌어내려진 뒤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나 형인 미르체아 2세는 살아있는 상태로 관에 갇혀서 생매장을 당하는 형벌에 처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의 관뚜껑을 열어보니 관뚜껑에 온통 손톱 자국이 남아있었다고도 합니다. 결국 블라드 3세는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빌려서 왈라키아 공국을 직접 침략하러 출발하고 1448년 왈라키아 공국의 공작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헝가리의 반격으로 1년도 채 못 가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1448년 그의 외숙부가 지배하고 있는 몰다비아 공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몰다비아 공국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이번에는 트랜실베니아로 몸을 피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명장이라 불리는 야노슈 후냐디를 찾아갔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노슈 후냐디라는 장군은 다름 아닌 왈라키아의 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서 블라드 3세의 아버지와 형이 처형되게 만든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원수였는데요. 블라드 3세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도 그는 그의 원수인 후냐디 장군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냐디 장군 역시도 그에게 별다른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그에게 전쟁에서의 전술 등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왈라키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었고 왈라키아의 공작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때 후냐디 장군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는데요. 블라드 3세는 공작 자리에 오른 이후에 후냐디 장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전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어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공작이 된 블라드 3세는 왈라키아 공국을 다시 제대로 잡기 위해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왈라키아 공국의 범죄율은 대단히 높았고 주민들은 거의 다 괴롭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왈라키아가 이런 상황이었던 이유는 당시 왈라키아를 통치하던 계급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한 보야르라고 불리던 귀족 계급층이 사실상 왈라키아를 손에 넣고 주물렀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물자도 통제하고 세금도 통제했으며 심지어 공작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기도 하는 등 폭정을 일삼는 이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던 왈라키아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불법적인 일이나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일부 귀족층이나 그에 가까운 이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무법천지나 다름없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블라드 3세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보야르들을 쳐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야르들을 걸러내는 일은 바로 블라드 3세가 즉위하던 날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들은 블라드 3세마저 우습게 여기고 있어서 그를 능욕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즉위식에 참석했던 보야르들은 모두 500명 정도였습니다. 블라드 3세는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서 당장 나무로 된 기다란 말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즉위식에 참석한 보야르의 수만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드 3세는 군사들을 풀어 그들을 붙잡고 한 명 한 명 모조리 준비된 나무 말뚝에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뚝에 꽂힌 보야르들을 바라보며 잔치에 준비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야르들을 제거한 것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절 만찬에 보야르들을 부른 다음 이번에는 그들에게 삽을 나누어 주고서는 각자 땅을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직접 땅을 다 파내자 그들을 자신들이 파놓은 땅에 전부 묻어버립니다. 자신의 형인 미르체아 2세가 당했었던 생매장을 그대로 복수해 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머지 보야르들 수백 명을 불러서 다시 한번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일을 보고 들은 귀족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블라드 3세는 군사를 풀어 반강제로 잔치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할 때는 그들이 가진 옷들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것들을 입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귀족들은 시키는 대로 멋진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블라드 3세는 그들을 성을 건축하는 곳에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 귀양 보냅니다. 그곳에서 귀족들은 잔치에 입고 왔던 옷 이외에는 그 어떤 옷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성의 건축이 끝날 때쯤에는 옷이 전부 해져서 거의 나체가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귀족들이 강제로 건축했던 성이 바로 훗날 포에나리 성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의 공포 정치가 귀족에게만 향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공포 정치를 펼쳤는데 대신 무조건 탄압을 하던 것만은 아니었고 상과 벌을 공정하게 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 관한 공포 정치 중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상인이 마을을 지나다가 도둑을 만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금화 주머니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라드 3세는 도둑을 잡으라 지시했지만 당연히 도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그는 자정까지 금화 주머니를 가져다 놓지 않으면 마을의 모두를 모조리 처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날 자정이 되기도 전에 금화 주머니는 돌아왔고 훔쳐갔던 도둑은 붙잡혀서 꼬챙이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라드 3세는 이때 금화 주머니 안에 몰래 금화를 한 개 더 넣어 숨겨두었습니다. 상인은 돌려받은 금화 주머니에 대해 감사하며 안에 든 금화의 개수를 세어봤는데요. 아무리 세어봐도 금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 개가 더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블라드 3세에게 금화가 한 개 더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블라드 3세는 상인에게 웃으면서 만약 금화가 더 들어간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상인도 꼬챙이에 꽂아버렸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유독 블라드 3세는 꼬챙이나 말뚝형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에서 보낸 사절들이 머리에 쓴 터번을 자신의 앞에서 벗지 않자 평생 쓰고 있으라면서 머리와 터번을 말뚝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이런 꼬챙이와 말뚝 일화 때문에 그는 블라드 3세나 드라쿨레아라는 별명보다는 꼬챙이를 뜻하는 단어인 체페슈를 써서 블라드 체페슈라는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전쟁에서 잡은 오스만 제국 포로들을 모조리 꼬챙이에 꿰어버리고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블라드 3세의 적들은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일화들은 이 당시 왈라키아 지역을 다니던 다른 나라의 상인들에 의해 여러 나라에 전해졌고 발달된 인쇄술에 의해서 블라드 체페슈라는 악명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동생이자 오스만 제국의 신봉자였던 라두 3세의 침입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가 1477년 오스만 제국군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군들은 그의 악명이 높았기에 장례식을 치러주거나 묻어주거나 하는 예의를 무시하고 그의 신체를 꿀속에 담가서 절여놓은 채로 수도인 이스탄불까지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이런 일화들을 보면 잔인한 군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 루마니아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평생을 오스만 제국의 침입에 맞서서 당시 본국인 루마니아를 지켜낸 공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블라드 3세 드라쿨레아는 우리에게 흡혈귀로 유명한 드라큘라로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루마니아나 당시 유럽에 퍼져 있었던 흡혈귀 민담과 블라드 3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지어 드라큘라 성으로 유명한 브란성이라는 곳 역시 블라드 3세는 거기서 살았던 적도 없는 곳입니다. 그가 흡혈귀와 연관이 되었던 것은 바로 1897년 작가 브람 스토커의 소설인 드라큘라가 처음입니다. 원래 제목은 드라큘라도 아니었고 완피르 백작이라는 제목으로 발매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브람 스토커는 제목을 변경할지 말지 꽤나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완피르라는 단어 자체가 뱀파이어를 달리 부른 단어였고 제목부터 너무 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브람 스토커가 우연히 이 블라드 3세를 알게 되고 그가 용맹한 장군이자 통치자였으면서도 상당히 잔혹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에 매료되어 소설 제목을 드라쿨레아에서 따온 드라큘라로 지어버립니다. 소설 드라큘라가 엄청나게 히트작이 되어버리자 오히려 역사와 소설이 뒤바뀌는 일도 일어납니다. 블라드 3세가 원래부터 흡혈귀로 유명했다거나 작가가 철저하게 조사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루머가 퍼집니다. 결국 진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이런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설정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나머지 여러 편의 영화와 파생작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흡혈귀였다는 설정 자체는 완전히 거짓이지만 실제로 블라드 3세가 상당히 잔혹하기도 했고 그런 행보들로 인해 후대에 악명을 남기기도 했으니 어느 정도 오해를 받을 만해 보이기는 합니다. 본국인 루마니아에서도 드라큘라의 공간적 배경이 된 브란성을 관광지로 사용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란성은 실제로 블라드 3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드라큘라가 히트작이 된 덕분에 오히려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져 있었던 블라드 3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니 어쩌면 불행 중 다행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흡혈귀와는 전혀 연관이 없던 인물이었는데도 흡혈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던 남자, 흡혈귀 없는 흡혈귀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블라드 3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